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한 군사 안보 국방 무기 관련한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겠는데요. 자, 미 해군이 이제 해상 초계기에서도 강력한 대함 타격 능력을 갖게 되겠습니다. 우리 해군도 똑같은 해상 초계기 도입하니까 그 미사일 도입했으면 좋겠는데 관련 소식 알려드릴 거고요. 중국이 혹시 늪에 빠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소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중국이 정말 미국을 대신해 아프리카에서 초강대국 행세를 해보려는 모양입니다. 아프가니스탄 파병설이 나오는 데 이어서 이번에는 지부티에 항모 기지를 건설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중국이 아프리카의 뿔, 홍해 입구 지역에 있는 지부티에 확보하고 있는 해군 기지를 대대적으로 확장하고 있으며 최근 항공모함 전진기지를 완성했다고 스테판 타우센트 미 아프리카 사령관이 의회에 보고했습니다. 타우센트 사령관은 4월 20일 미 상원 군사외교위원회에 보낸 보고서에서 중국이 홍해 입구 지부티 해군기지를 확장하고 있으며 이곳에 항공모함 작전을 지원할 수 있는 대규모 물류센터가 갖추어지고 있다라고 보고했습니다. 중국은 지난 2017년부터 지부티 해군기지 확장을 진행하면서 2만 3천 제곱미터 규모의 지하 벙커를 만들어 이곳에 지휘소를 설치하는가 하면 기지 외곽에 3중 방어선을 치고 요새화하면서 중국이 이곳을 중동과 아프리카 진출을 위한 전략 거점으로 삼으려는 의도를 가진 것이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미 아프리카 사령부는 중국은 미국이 바레인에 제5함대를 배치하고 중동 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이곳에 항공모함 전투단을 파병해 홍해와 중동 일대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중국의 이런 움직임에 현지 워싱턴 정보통들은 반대소를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은 미국과 나토가 빠진 아프가니스탄에 파병을 검토하고 있고 지부티 전개 병력과 장비를 늘리는 등 중동에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미국과 서방 세계도 혀를 내두르고 있는 중동의 늪에 아직 초강대국이 되지 못한 중국이 발을 담그기 시작하면서 스스로 화를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파병 이거 정말 아무나 하는 거 아니죠. 파병. 중국의 이 한족으로 이루어진 이 왕조 중에서 명나라, 이 명나라가 조선에 파병을 했고 그 파병으로 인해서 명의 멸망이 앞당겨졌다. 이런 역사학자들의 분석이 많죠. 그리고 또 수나라, 아주 단기간에 중국 전토를 통일했던 수나라가 고구려에 이제 원정 작전을 하면서 그것이 빌미가 되어서 32년 만에 왕조가 문을 닫았던 그런 역사들 있죠. 파병 정말 힘든 거예요. 그래서 소련도 그 어마어마했던 소련도 20세기에 아프가니스탄에 파병해서 거기에서의 전쟁, 그 전비 이런 것들을 감당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소련도 망해버렸습니다. 기축 통화권을 가지고 있는 미국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이 지역에 두 개의 전쟁을 동시에 하면서 결국 금융위기를 맞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철군을 하죠. 그런데 중국이 미국이 빠지니까 그럼 우리가 포석을 하자. 마치 바둑판에서 하나하나 포석을 해나가듯이 미국이 빠졌으니까 백돌 빠졌네. 우리 흑돌 집어넣자.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러다가 대마 다 죽는 수가 있습니다. 왜냐? 파병은 그만큼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소말리아 바로 옆에 지부티가 있는데 그 지부티에 지금 지부티는 이렇게 기지 빌려주고 항구 빌려주고 해가지고 돈을 벌고 있는 나라예요. 워낙 좋은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그래서 이 지부티에다가 해군 기지를 돈을 주고 임차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 기지의 지하에다가 지하 벙커 시설을 23,000제곱미터니까 평수로 따지면 7,000평 엄청나게 큰 지하 벙커죠. 7,000평이면 7,000평짜리 지하 벙커를 짓고 그리고 그것도 넓은 부지에 물류센터 짓고 항공모함 보급하려면은 아주 많은 다양한 물품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류센터 짓고 그리고 그냥 여기 전진기지가 아니고 아예 그냥 함대를 배치하려는 것인지 3중 방호막을 치고 이러고 있는 것으로 봐서 이거 항공모함 들어가겠구나. 자, 그런데 항모전단이 하나 들어가게 되면 항모만 들어가는 게 아니죠. 항모전단을 호위하는 호위군함 최소 4척은 들어가야 되고 항모 하나에 중국 항모는 미국 항모보다는 좀 덩치가 작으니까 3,000에서 4,000명 그리고 군함 한 척에 300명 그러면은 최소 한 5,000명 정도의 이 전투병력이
이 기지에 상주하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전투병력들을 지원하는 지원 인력들이 또 한 2,000명 되겠죠. 무려 10,000명 정도를 이 해외 파병을 상시해놔야 되는데 그 돈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 미국은 기축통화라도 있지만 중국은 그게 없죠. 그래서 또 그렇게 해서 미국은 이 지역에 석유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권을 장악을 했었는데 지금 중국이 그걸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송유관 확보하고 에너지 수송로 확보하고 하기 위해서 이 엄청난 돈을 투입한다. 그리고 그 지역, 그 주변 지역이 어떤 나라들입니까? 소말리아, 에리트리아, 완전히 그냥 무정부 상태의 그런 지역인데 그들이 공격해 왔을 때 도대체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그러면 그들과 전쟁을 했을 때 이제 정말로 빠져나올 수 없는 늪에 들어갈 것입니다. 걔들이 뭐 중국 공격하겠어? 아니죠. 중국이 신장 위구르에서 자행하고 있는 이슬람에 대한 말살 정책. 지금 이슬람 무슬림들 다 알고 있죠. 파키스탄에서 중국은 파키스탄과 굉장히 친한 그런 우방이라고 생각하지만 그저께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바로 폭탄 테러였습니다. 파키스탄의 폭발 테러를 탈레반이 우리가 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파키스탄에 있는 중국 대사가 묵고 있는 호텔에 폭탄 테러가 일어났는데 15명이 죽었어요. 그 중국 대사를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했다라고 탈레반이 이야기했습니다. 왜? 니들이 어디 감히 아프가니스탄에 들어온다 그래?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중국이 파병하는 순간 이 전 중동의 이슬람 지하디스트들에게 타겟이 되고 중국은 그로 인해서 완전히 전비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그래서 결국은 망하는 지름길로 가는 톨게이트 표를 뽑은 것이다 라고 봅니다. 파병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해군도 도입 예정인 P-8A 포세이돈에 가공할 위력의 펀치가 탑재된다는 소식입니다. 미 해군이 포세이돈 해상 초계기에 고성능 스텔스 장거리 대함 미사일 LRASM 통합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미 해군이 현용 주력 해상 초계기 P-8A 포세이돈의 차세대 공대함 무장으로 LRASM을 선정하고 해당 무장을 통합하기 위한 시스템 인티그레이션 개발을 위한 7,40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보잉과 체결했다고 현지 시각 4월 22일 밝혔습니다. 미 해군은 지난해 말 P-8A의 부족한 대함 타격 능력 보완을 위해 기존의 공대함 하푼을 대체하는 차세대 대함 무장으로 LRASM을 선정한 바 있는데요. 보잉은 오는 2024년까지 관련 작업을 마무리하는 것을 골자로 미 해군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P-8 해상초계기는 외부에 4개의 파일런을 설치해 중량급 대함 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는데요. 포세이돈에 탑재된 AN/APY-10 레이더가 470km 이상의 수상 표적 탐지 능력을 갖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포세이돈은 외부 데이터링크 지원 없이도 독자적으로 표적을 탐지 그리고 적의 방공망 밖에서 공격하는 강력한 대함 타격 능력을 갖게 될 전망입니다. 미 해군과 공군의 주력 공대함 무장으로 자리 잡고 있는 LRASM은 공대지 미사일인 제즘-ER 미사일을 기반으로 개발된 대함 미사일인데요. 900km급 사거리와 적의 레이더와 센서류로 탐지가 어려운 높은 수준의 스텔스, 심지어 인공지능을 이용한 자체 공격 전술 구사까지 가능한 현존 최강의 대함 미사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재 미 공군과 해군은 폭격기와 전투기 탑재용 공대함 무장으로 LRASM을 대량 도입하고 있는데요. 우리 해군도 포세이돈 도입과 함께 서둘러 LRASM의 획득을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자, 여기 포세이돈이 쫙 날아가고 저 앞에 군함이 조금 한 개 보이네요. 뭐 이 정도 보면 한 5, 6km 정도 될 것 같은데 실제 이제 이런 상황 되면 이 포세이돈이 격수되겠죠. 왜냐 군함에는 뭐 한 40에서 50km 되는 공대 함대공 미사일이 있을 테니까 이거는 그냥 보여주기 위한 CG일 테고 그게 아니고 지금 이 포세이돈에는 470km를 해상 탐색할 수 있는 레이더가 있어요. 그러면은 400km 밖에서 이렇게 적의 함정을 봅니다. 보고는 LRASM을 탑재를 하면 이게 900km를 날아가죠. 900km 뭐 직선으로 날아가면 900km인데 이게 이제 시스키밍 하면 이제 이 중력의 영향을 더 많이 받으니까 사거리가 좀 짧아지죠. 그리고 웨이포인트 찍고 우회 기동하고 하다 보면은 뭐 한 500km에서 쏴도 또는 470km 탐지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서 쏘면 아주 전술적으로 이제 다양한 경로를 그리면서 적을 공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전 세계에 어떤 군함도
400km의 비행기를 공격할 수 있는 그런 함대 공 미사일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SM-3 그거 뭐 1,500km, 2,000km 날아간다고 하지만 그거 최소 사정 고도가 있기 때문에 이 비행기 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의 군함의 사거리 밖에서 포세이돈은 얼마든지 이 타겟팅을 하고는 이 LRASM을 쏘면은 적 군함을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LRASM은 패시브 능력, 즉 레이더를 끄고 접근을 한다든지, 그래서 적이 내가 조준을 당하고 있고 공격당하고 있다는 걸 모르고 그냥 두들겨 맞게 만든다든지, 왜냐하면 이제 스텔스니까 스텔스에다가 패시브, 그리고 인공지능. 자, 그러면은 이제 미사일이 날아온 것을 알고 적이 제밍을 합니다. 제밍을 하면은 제밍하는 저놈이 제일 위험한 놈이구나. 처음에는 이 A라는 군함을 공격하기 위해서 날아가다가 제밍하는 군함을 발견하면은 이제 한 5발이 날아가다가, 야, 나는 지금 저놈 때릴게. 너희 3발은 원래 애초에 타켓 랴오닝함 때려. 나는 지금 난창함, 그리고 2번 미사일 너 나 따라와. 우리 둘은 난창함 때리자. 제가 지금 제밍하잖아. 이런 식으로 자기 애들끼리 가면서 인공지능이니까 의논까지 해가면서 가요. 자, 랴오닝 맞지? 자, 맞으면은 하나는 팝업해서 위에서 갑판 바로 때려버리고, 나는 정면, 그리고 넌 측면으로 들어가서 뒷면에서 때리자. 그래서 3면에서 동시에 들어가자. 이렇게 또 들어가서 의논을 해가면서 들어가는 그런 미사일입니다. 대단하죠. 포세이돈에 이제 4발을 달겠다는데, 우리 한국 해군도 이 포세이돈 초계기 6대를 도입하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진행하고 있는 속도와 비슷하게 맞추어서 우리도 포세이돈 도입과 동시에 이 LRASM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마련한다면, 우리가 6대의 포세이돈이니까 맥시멈 24발의 LRASM을 동시에 발사할 수 있는 그런 해군이 되죠. LRASM 동시에 24발, 이거 뭐 하푼, 해성 이런 거 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이죠. 스텔스니까, 인공지능에. 그래서 대한해협에 요새 중국 군함들 자꾸 출몰하고 하는데, 그런 중국 해군 항공모함 전단들의 대한 억제력을 가지는 차원에서도 우리도 빨리 미국처럼 LRASM 같이 갔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